자, 그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설부장님이 불러야겠네. 있어요? 원장님. 시설부장님. 자, 8번. 과전류 차단기. 자, 과전류 차단기 뭐야? 과전류가 흐르는 걸 차단하는 거죠, 실은. 자, 그래서 뭐다? 자, 전선 및 기기기구를 보호하고 과전류가 흐르면 자동으로 차단하여 회로와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전류 차단기를 아무 데나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설치 금지 장소가 있죠. 그죠? 자, 설치 금지 장소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에? 접지선에 연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리고 중성선에 연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래서 중성선과 접지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다 설치한다. 자,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시설하면 안 되더라. 다선시설의 중성선에는 자, 시설하면 안 되더라. 자,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조합 가공선로의 접지 측 전선에도 어떻다? 시설하면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과전류 차단기 시설 해야 될 장소는 어딘가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죠? 문제가 그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뭐를 빼라? 접지나 중성선 빼고 나머지가 답이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과전류 차단, 그러니까 이러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로서 우리가 또 뭐가 있더라? 저압 퓨즈, 여러분 집에서 흔히 쓰는, 자, 집에서도 실은 퓨즈를 쓸 일이 없죠, 요즘은. 집에서 퓨즈를 쓸 일이 없는데 우리 여기서는 쓰죠. 그죠? 여기서는 저압 퓨즈 썼어요, 안 썼어요? 유리 퓨즈. 자, 그것도 그 전류 값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고압 퓨즈는 우리는 이제 고압 퓨즈는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수변전 설비에서 전력 퓨즈다라고 해서 파워 퓨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거기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거 외에는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저압 퓨즈,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에서는 갔더니 64A 기준으로 64A 저압 퓨즈에서 63A 16에서 63A 있죠? 그 63A 이하까지는 몇 분? 60분 64A 여기다 63A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60분 60분. 자, 저압 퓨즈는 63A까지는 60분 이내에 동작을 하고, 자, 16에서 63A까지는 몇 배? 자, 1.25배 견디고, 그죠? 자, 1.25배 견디고 1.6배의 전류가 흐르면 용단되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세 번째 줄 기억하시고요. 또 산업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면 63A 이하일 때는 뭐다? 자, 60분. 자, 60분 내에 동작을 해야 되고 63A를 초과하면 120분 내에 동작을 해야 되더라. 그래서 1.05배는 견디고, 자, 1.3배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60분 이내에 동작한다라고 했죠. 자, 주택용 배선 차단기. 자, 주택용 배선 차단기라고 하면 자, 63A 이하에서 1.13배 견디고 1.45배 전류가 흐르면 60분 이내에 동작하더라. 그래서 63A를 기준으로 63A 이하는 다 모여. 60분. 그죠? 자, 60A가 넘어가면 120분 내에 동작하더라. 그랬네요. 자, 저압 퓨즈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더라. 자,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도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자, 주택 배선용 차단기는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고압 퓨즈는 고압이니까 몇 볼트? 교류를 기준으로 하면 1000V 이상 되어지는 것을 고압이라고 하는데, 고압 퓨즈는 우리가 사용할 일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수전 설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비포장 퓨즈와 포장 퓨즈도는 알으라. 자, 비포장 퓨즈는 자, 1.25배 견디고, 자, 2배의 전류가 흐르면 2분 내에 용단된다라고 하고요. 자, 포장 퓨즈는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견뎌볼까? 1.3배 견디고 2배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120분 내에 용단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퓨즈 또는 차단기가 언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전동기 회로 전선 허용 전류 가전류 차단기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전에는 이 규정이 있었어요. 전동기 전격 전류가 50A 이하일 경우, 자, 전선의 허용 전류는 전동기 전류 합계에다가 1.25배를 곱해주고, 또는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전선 허용전류가 2.5배를 넘지 않는 범위 2.5배로 설정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얘가 안 나와요. 근데 없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요거에 대한 규정이 표현하지 않아서 일단은 얘는 보류. 자, 그 다음에 공구. 자, 공구는 와이어 게이지 이거 언제 썼어요? 전선의 굵기를 측정할 때 쓰더라. 자, 버니어 캘리퍼스 뭐예요? 길이, 외경, 부피를 측정할 때 버니어 캘리퍼스 썼고요. 와이어 스트리퍼 전선 벗길 때,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더라. 프레셔 툴. 자, 터미널 압착 벤치라고 있죠? 자, 터미널 우리 전선 끝에 연결할 때 단자를 연결할 때 쓰는 게 터미널이죠. 그래서 터미널 압착 벤치를 프레셔 툴이라고 하고요. 자, 클리퍼는 뭐다?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우리 클리퍼 쓴다라고 했고요. 자, 오스터는 자, 금속관에 나사낼 때 쓰는 게 뭐다? 오스터. 자, 벤더, 히키. 자, 이거 뭐다? 금속관 구부리는 공구로 자, 벤더와 히키라고 하는 거. 자, 있더라. 리머. 자, 금속관을 자르고 나면 금속관이 날카로우니까 이 끝을 다듬는 공구가 리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노가우 펀치. 노가우 펀치는 펀칭, 구멍 뚫는 거. 자, 그래서 캐비닛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노가우 펀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와 같은 말로 사용하는 게 뭐다? 우리 전동 드릴에다가 이렇게 구멍 연결해서 쓰는 거 홀쇼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자,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 쓰는 건 뭐다? 많이 해봤죠 이거. 절연저항 측정할 때 쓰는 거 뭐다? 메거. 자, 접지저항을 측정할 때 쓰는 거는 뭘까요? 접지니까 어스, 그죠? 그래서 어스 테스터기라고 합니다. 접지저항계 어스 테스터기라고도 하죠. 자, 통전 중에 전류와 전압을 측정할 때 쓰는 거 이거 뭐예요? 클램프 메타 또는 후크 메타라고 표현해요. 클램프 메타 또는 후크 메타. 자, 전기 충전 유무를 조사할 때 쓰는 거. 자, 전기 충전 유무 전압이 있는지 없는지 때 쓰는 거 뭐예요? 검전기였죠, 내용 검전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380페이지 봅니다. 자, 380페이지 1번에 자, 1번에 자, 문제를 풀 건데 자, 이제 문제 풀 때 선생님 1번부터 쭉 읽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줄줄을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1번부터 펴주세요. 저요? 네. 자, 한 문제씩 읽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중 전선의 굵기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것은 1번 자. 와이어 게이지, 그죠? 와이어 게이지. 자, 이렇게 할 때 요거 전선의 굵기 사용할 때 하는 거 보니까 1, 2, 3, 4번 다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와이어 게이지. 그 다음에 와이어 게이지 그 아래 해설란 읽어주세요. 와이어 게이지는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것. 파이어 포트는 나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화로. 자, 우리가 파이어 포트는 뭐예요? 포트가 주전자죠. 근데 우리가 접지를 할 때 접지하는 방식이 내가 접지를 갖다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도 있지만 얘를 그 납물로 같이 이렇게 납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납땜이 아니라 납물을 녹여서 거기다 붓는 방식이 있는데 그럴 때 쓰는 게 파이어 포트예요. 스패너, 너트를 재는 데 사용하는 것. 프레셔 툴, 커넥터 또는 솔더리서 터미널을 접착하는 것, 네. 압착하는 것. 네. 자, 2번 읽어주세요. 물체의 두께, 깊이, 알지름 및 반각지름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공구의 명칭은 버니어 캘리퍼스. 그죠. 자, 3번. 내용 검정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2번 충전 유무. 그죠. 충전 유무를 조사할 때 네온 검정기 쓴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 네온 검정기 봐보신 적 있으시죠? 안 봤다. 안 봤다. 다 봤죠? 자, 우리 CSP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온 검정기가 뭔지. 자, 4번. 자, 윤영희 선생님. 전기공사 시공에 필요한 공구 사용법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죠. 이제 잘못된 것은 했잖아요. 그럼 이제 1번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데 잘못된 것은 맞게 고쳐주세요. 자, 콘크리트의 구멍을 뚫기 위한 공구 타격용 임팩트 공제를 사용한다. 타격용 임팩트를 쓰죠. 스위치 박스에 전선관용 구멍을 뚫기 위해 노가우 펀치를 사용한다. 구멍 뚫을 때 노가우 펀치. 합성 부지 가열 전선관의 부핀 작업을 위해 토치램프 사용할까요?
자 보면 합성수지 가요전선관이기 때문에 합성수지 가요전선관은 뭐예요? 여러분 CD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CD관 쓸 때 여러분 굽히려고 할 때 뭐 써요? 토치램프 써요? 토치램프 쓰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토치램프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고 얘는 합성수지관에 PVC관을 굽힐 때는 뭐 쓴다? 토치램프를 쓰죠. 자 그 다음 금속 전선관의 굽힘 작업을 위해 파이프 밴드를 사용한다. 그죠. 금속 전선관 굽힐 때 뭐 쓴다? 자, 파이프 밴더 또는 다른 말로 히키를 사용한다라고 했네요. 밴더, 히키. 자, 5번 읽어주세요. 펜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점석의 절단에 사용되는 도구는 자, 벤치로 절단 있는 거 뭐죠? 아, 클리퍼. 굵은 전선 절단, 클리퍼. 자, 그다음 6번. 그 옆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금속관 배관 공사를 할 때 금속관을 구부리는 데 사용하는 공구는 히키, 자. 파이프 렌치는 금속관과 스프링을 몰고 되는 공구, 오스터는 금속관에 나사를 내기 위한 공구, 파이프 커터는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 네. 자, 그래서 금속관 구부릴 때 쓰는 건 뭐다? 아까? 히키. 자, 히키와 밴더라고 했죠. 자, 7번.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는 파이프 커터, 파이프 커터. 포스터, 금속 끝에 나사를 내는 공구, 무거운 펀치, 외전방, 부전방 등의 캐비넷에 구멍을 뚫기 필요한 공구, 파이프 렌치, 금속관과 커튼을 물고 죄는 공구. 네. 자, 그래서 절단할 때 쓰는 건 뭐다? 절단 때는 파이프 커터. 자, 그럼 8번. 아, 뒤에서 거리가 멀어서 안 들리는 분 여기서부터 다시 하세요. 뒤에서 오니까 뒤에서는 안 들리는군요. 자, 8번 네. 다음 중 금속관 공사에서 나사내기에 사용되는 공구는 4번 오스터. 자, 나사내기 오스터 맞나요? 네, 네. 9번. 노가 펀치와 같은 용도의 것은 펄소. 자, 노가우 펀치와 같은 거 뭐다? 노가우 펀치가 뭐 하는 거예요? 구멍 내는 거. 구멍 내는 건데 이거와 같은 거 홀쇼라고 했네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10번. 동네 배선 공사 중 금속관 공사에 사용되는 공구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전선관의 굽힘 작업에 사용하는 공구는 토치램프나 스프링밴드를 사용한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금속관 공사라고 되어 있긴 하죠. 그죠? 금속관 공사를 할 때 토치 램프나 스프링 밴드 쓰겠어요? 아니요. 아까 금속관 밴드를 금속관을 구부릴 때는 뭐 쓴다? 아까 계속 읽었죠, 우리. 그죠?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관을 구부린 데 사용하는 거 뭐다? 밴더, 히키라고 했죠. 아까 토치 램프나 스프링 밴드는 금속관이 아니라 합성수지관을 할 때 우리가 자 합성수지관 중에 PVC관은 토치램프로 자 그리고 우리가 PE 전선관이라고 하는 거 있죠. PE관은 뭘로? 스프링 밴드를 넣고 구부리죠. 자 금속관은 뭐다? 히키와 밴더. 자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2번 읽어주세요. 네. 전선관에 나사를 내는 작업에 오스를 사용한다. 네. 전선관을 절단하는 공구에는 세톱 또는 파이프 커터를 사용한다. 아울렛 박스의 천공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는 노가우 펀치를 사용한다. 다 맞는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면서 요 문구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할 거라면 다른 말들이 기억이 안 나니까 요 문구 덧문구니까 이렇게 쭉쭉쭉 보셔야 됩니다. 자 11번. 노가우 펀치와 같은 용도로 배전반이나 이전반을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것은 이게 뭐죠? 볼쇼. 볼쇼. 자, 그 아래도 한번 읽어줄까요, 쌤? 1번 클리프 일본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가위로요. 일본 전선을 펜치로 절단하기 힘들 때 클리프나 세톱을 사용한다. 네. 프레스툴, 솔더리스 커넥터 또는 솔더리스 터미널을 압착하는 공구이다. 터미널 압착하는 공구. 드라이브 히트,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등의 단단한 조형물에 드라이브 히트 핀을 박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안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다가 못 받고 싶은데 못 받잖아요. 이때 드라이브 히트가 있으면 빵 쏘면 되는데 없네. 자, 드라이브 히트 거기 밑줄에 그어 놓으세요. 자, 12번. 배선반 및 분선반과 연결된 배관을 변경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유사의 구멍을 뚫을 때 필요한 공구는 로버 펀치. 그죠. 자, 여기에서 구멍을 뚫는 공구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가 구멍을 뚫으니까 펀치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노가웃 펀치. 13번. 금속관을 가공할 때 절단된 내부를 개편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의 명칭은 1번 리머. 리머는 금속관을 세톱이나 겉으로 푸는 다음 관 안에 날카로운 것을 다루는 공입니다. 그죠. 14번. PC 테이프의 용도는 3번 전선관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한다. 전선관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하더라. 자, 그러면 여러 가닥 넣을 때는 뭘 쓰죠? 자, 여러 가닥을 같이 넣고 싶다. 전선관에 자, 전선 한 가닥만 에? 어떤 거요? 그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얘를 이렇게 잡고 가야 되잖아요. 철망 그립 잡아서 해야 되니까 철망 그립이라고 했죠. 자, 15번. 전기 공사에 사용하는 공구와 작업 내용이 잘못된 것은 피시테이프 전선관 보고. 얘는 잘못된 거 했으니까 맞는 것도 읽어야 돼요, 쌤. 아, 네. 보치랭크는 특정 수지관 가공하기. 그죠? 벌써 분전반 구멍 뚫기. 그렇죠. 와이어 스트리프 전선 피고 벗기기. 피시테이프는 전선관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되는 청각 강철선이다. 그죠. 자, 피스테이프는 전선관에 전선을 넣을 때 쓰는 강철선을 우리가 피스테이프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16번. 콩고물을 공사해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드라이브 헤드에 경제적으로 고정하는 공구는 자, 이게 뭐라고요, 아까? 콘크리트에다 못 박을 때 쓰는 거 뭐다? 드라이브 히트. 자, 17번. 손작업 세톱날이 크기가 아닌 것은 4번. 자, 우리 손으로 작업하는 쇠톱날의 치수가 아닌 거 됐으니까 큰 거는 뭘로 해야겠어요? 손으로 말고 다른 거에다 끼워 써야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550 제일 큰 걸로 이렇게 찍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자, 200, 250, 300까지는 우리가 손 작업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근데 더 커지면 자, 기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18번. 과연 전선으로 가선된 대전 선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것은 매우 곤란한 작업이다. 이런 경우 활선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는 자, 활선 상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전선을 이게 전기가 연결된 상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간혹 여기 전선주 보면은 작업할 때 있잖아요. 그죠? 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피복을 벗겨야 돼. 그럼 우리 와이어 스트리프를 벗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작업하는 게 뭐다? 전선 피박기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게 돌려서 깎아내는 거예요. 돌려서 전선을 깎아내는 피복으로. 그래서 전선 피박기라고 하는 게 있더라. 자, 이러한 활선 상태로 작업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전선 피박기는 그 아래 보면, 자, 활선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 밑줄 치시고요. 자, 와이어통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주 작업을 해야 될 때 이 전선이 가깝게 있다 보면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겠죠.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으니까 이 막대기로 얘를 이렇게 밀어쳐놔. 이 전선이 사람 몸에 못 닿게. 그래서 와이어를 툭 밀어내서 와이어통이라고 해요. 자, 와이어통. 자, 활선을 움직이거나 작업권 밖으로 밀어낼 때 사용하는 절연봉이다라고 합니다. 또 데드엔드 커버는 우리 현수회자나 데드엔드 클램프 접촉에 의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데드엔드 커버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현수에 이렇게 딱 뭐 고무 같은 걸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담요 같은 거 덮어놓고 작업. 담요? 아니 이거 뭐 이렇게 덮어놓고 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없으면 이제 그렇게 덮어놓고 하는데 이런 커버가 있으면 그런 커버를 사용해서 이렇게 덮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데드엔드 커버 담요를 덮어놓은 건 안 봤는데. 아니 담요인지 뭔지 이렇게 덮어놓은 게 있더라고. 맞아요. 본 거 같아요. 그죠. 통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게 있어요. 네, 덮어놓은 거 같아요. 자, 자, 그 다음에 389페이지. 자, 389페이지 또 1번. 자, 이어서 읽으세요.
전선의 접속이 불완전하여 세상할 수 있는 사고를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전선의 접속이 불완전하답니다. 자, 그럴 때 감전 사고 발생할 수 있죠. 자, 누전 전기가 어딘가 셀 수 있어요. 그죠? 화재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근데 전기를 전량할 수 있을까요? 절전? 전기 절전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사고로 볼 수 없는 거 뭐다? 절전. 얘가 아니겠죠? 자, 2번. 전선을 접촉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는 몇 퍼센트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요. 20%. 자, 20%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는가 해서 20%고 강도는 몇 프로 이상 유지해야 된다? 80%. 그래서 그 아래 봤더니 접속 부위의 기계적 강도를 80% 이상 유지하려면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80% 이상 유지 또는 20%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 그런 말로 따로따로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3번. 이용쌤? 3번 읽으세요. 전선의 접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고요. 그거 맞게 고쳐주세요. 이거는 전선의 접속이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맞는 것은 접속 부분의 임장 강도를 80%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접속 부분의 전선 접속 기구를 사용한다. 알루미늄 전선과 구리선의 접속 시 정기적인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선의 접속 조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것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전선의 접속 조건. 접속 시 정기적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접속 부위의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접속점의 절연이 악화되지 않도록 테이핑 또는 와이어 화력수를 절연한다. 전선의 접속은 박스 안에서 하고 접속점의 장벽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그죠? 그래서 전선의 접속 조건. 자, 기억하시죠? 아까 두 번째 조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알루미늄 전선하고 이제 구리선을 다른 전선을 접속하다 보면 그 사이에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부식이 전기적인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 4번. 전선을 접속할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요. 자, 얘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유지. 그죠?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 또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 옆에 있는 거는 1번, 3번, 4번은 다 아까 읽었던 말과 똑같죠. 그죠? 자, 그다음 5번. 네. 선생님 다시 5번. 옥내 배선에서 네. 전선 접속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기 저항을 증가시킨다. 2번 전선의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3번 접속 슬러브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4번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는다. 답은 1번입니다. 그죠? 전기저항을 증가시키면 된다 안 된다? 자, 전기저항은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증가시킨다 했으니까 잘못됐죠. 자, 6번. 동전선의 직접 접속은 몇 밀리미터 이하의 전선이어야 하는가? 6mm. 자, 트위스트 접속은 얼마나? 자, 6mm 이하. 자, 프리타니어는 10mm. 10mm 이상. 그죠? 자, 7번. 전선 굵기가 6mm 제곱 이하인 전선을 직선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법은 답은 1번 트위스트 접속입니다. 자, 트위스트 접속. 자, 그 아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단선 굵기가 6mm 제곱 이하인 전선의 직선 접속은 트위스트 접속. 단선 굵기가 3.2mm 이상. 자, 3.2mm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10스퀘어. 그죠? 자, 우리 제곱밀리는 뭐라고 읽으면 돼요? 제곱밀리 쓰기 이름 하기 힘드니까 뭘로? 스퀘어라고 읽으면 돼요. 자, 3.2mm 또는 10스퀘어 이상 굵은 전선을 직선 접속할 때는 브리타니아 접속을 하고요. 자, 단선의 종단 접속, 박스 내 접속, 이건 뭐다? 쥐꼬리 접속하더라. 자, 8번. 반면전 6개월 이하의 다른 단선의 리스터 조인트에 연결한 전선 접속부는 자, 우리 이거를 접속할 때 어떻게? 일자로 만드는 거죠. 자, 일자로 만드니까 뭐다?
직선 접속. 자, 9번. 전선 접속 방법 중 이건 잘 봐야 돼요. 이상, 이하 막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이하의 6mm 제곱 이하의 가는 단전 어떤의 경우 그죠? 6mm 이하에 가는 단선인 경우 우리가 트위스트 쓰고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단선은 자, 어디에? 브리타니아에 쓰더라. 자, 10번. 다음 중 단전의 브리타니아 직선 접촉에 사용되는 것은 1번 조인트입니다. 자, 조인트선 맞나요? 네. 자, 11번. 전선의 브리타니아 직선 접촉 시 전선 피복을 벗기는 길이는 전선 지름의 약 몇 배로 하나요? 자, 몇 배래요? 20배를 벗긴다라고 하네요. 20회. 자, 12번. 절연전선 상호 간의 접속에 옳지 않은 것은 답된 접속을 한다. 슬리브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굵기가 2.6 2.6mm. 6mm 이하인 것을 브리타니아 접속을 한다. 답은 4번. 그죠? 우리 절연전선 접속할 때 뭐 했어요? 납땜을 하기도 해요. 그죠? 자, 납땜을 하기도 하고 슬리브를 사용한다. 아까 자, 우리가 어저께 단자대에서 그 앞에 이렇게 Y자 없애면 동그란 통형처럼 나오죠. 통처럼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더라? 슬리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슬리브 접속을 한다. 또 와이어 커넥터를 가지고 우리 쥐꼬리 접속할 때 와이어 커넥터를 접속하죠. 또 자, 굵기가 2.6mm 이하인 것은 뭘 쓴다? 아까 트위스트 접속을 한다. 그래서 2.6mm는 몇 스퀘어? 6스퀘어와 같다라고 했어요. 3.2mm는 10스퀘어. 그래서 문제가 2.6으로도 나왔다가 6스퀘어로 나왔다가 3.2로 나왔다가 10스퀘어로 나왔다 하니까 같이 혼용해서 계속 나오니까 그거는 기억을 하자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9번. 아니, 9번인가요? 아니, 9번 했고요. 대전의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서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은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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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스 내에서 접속이니까 뭐다? 자, 쥐꼬리 접속. 14번. 정선 박스에서 절연전선을 뒷꼬리 접속한 후 접속과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는 자, 이게 뭐다? 쥐꼬리 접속하고 나서 절연 대신에 테이프는 안 하고 뭐 썼어요, 우리? 와이어 커넥터 쓰더라. 와이어 커넥터. 15번. 연피 케이블의 접속에 반드시 사용되는 테이프는 리노 테이프. 자, 이거 리누 테이프 맞나요? 자, 해설란 읽어주세요. 리노 테이프 접착성은 없으나 절연성, 내연성, 내유성이 있어 연피 케이블 접속 시 사용합니다. 자, 리누 테이블이 되게 자주 나왔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16번. 접착력은 떨어지나 저량성, 대용성, 내유성이 좋아 연필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뭐다? 리누 테이프. 17번. 전선 접속 시 사용되는 슬리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D형. 자, D형, S형, E형, P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S형, E형, P형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자, S형이랑 E형, P형은 있는데 D형 슬리브는 없다네. 자, D형 슬리브는 D형 슬리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S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촉하는 경우에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2번 전선은 전선만 사용이 자, 슬리브가 이렇게 생긴 얘가 슬리브는 그냥 이렇게 공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통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통 모양으로 생긴 게 자, 슬리브인데 그죠? 파이프 이게 반 잘라놓은 것 같이 생긴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요렇게 연결을 하는 건데 얘는 전선에 단선만 쓰는 게 아니라 단선, 연선 다 쓴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얘는 우리가 얘가 슬리브예요, 쉽게 말해서. 요거 없는 거, 얘만 있는 거.
얘만 그래도 있는 거. 안 보이네. 그니까 단자대에서 요거 없는 거, 요거 잘라버린 거 그냥 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 전선 껴갖고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슬리브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 접속할 때 여기다 양쪽에다 하나씩 끼면 돼.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접속할 때는 여기다 2개 껴갖고 뒷꼬리 접속 대신에 끝단에다가 이렇게 껴갖고 꾹 이거 없고 그냥 이렇게 꾹 접속하면 끝단 접속이 되겠죠. 직선 접속할 때 여기를 양쪽으로 이렇게 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꾹 요거 Y자인데 이거 없이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것들 이걸 뭐라고 한다? 슬리브라고 하는데 뭐 E형, P형, S형 슬리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긴 건 그냥 내가 보기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 근데 왜 E형, P형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자, 이따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끝에 아니야 잠깐만 S형 슬리브 아까 그 끝에 2번도 다 읽어야 돼요. 이거냐? 네. 전선의 끝은 슬리브의 끝에서 조금 나오는 것이 좋다. 자, 우리 어저께 끝에 단자 접속할 때 슬리브 끝에 어떻게 한다? 끝에 조금 나오게 한다 그랬죠. 또 슬리브는 전선의 굵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내가 너무 큰 슬리브에다가 얘를 꽂잖아요. 그럼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압착을 시켜야죠. 압착을 시켜야 되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버리면 얘가 압착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접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짜부가 돼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죠. 또 도체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서 사용한다. 자, 도체라 하더라도 어쨌든 얘를 잘 이렇게 벗겨내야지 전기에 잘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샌드페이퍼가 뭐야? 사포. 그죠? 사포로 뭔가 전기가 잘 통하게 하려면 얘를 닦아서 해놓으면 전기가 잘 통하니까 자, 도체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서 사용한다 라고 하죠. 자, 그리고 자 19번 국내 발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직선 접속 및 분기 접속 방법은 어떤 것을 사용하여 적합한가? 지금 말씀하신 슬리브. 자, 그래서 직선 또는 분기 접속을 하는 경우 우리가 슬리브를 이용해서 접속하더라. 자, 그 옆에도 그 아래도 읽어주세요. 단선의 직선 접속, 트위스트 접속, 브리타니아 접속, 슬리브 접속, 단선의 종단 접속은 쥐꼬리 접속, 링 슬리브 접속. 자, 일단은 19번 봤더니 직선 접속 및 분기 방법은 자,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했는데 슬리브고요. 자, 슬리브를 이용해서 접속하더라. 동선 압착 단자라고 하면 우리가 자, 동선을 끝에 종단 접속할 때 우리가 주로 씁니다. 또 와이어 커넥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종단 접속할 때 주로 많이 쓰고요. 꽂으면 커넥터라고 하는 것도 종단 접속을 할 때 주로 쓰더라. 자, 20번. 전면 전선을 서로 접속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커플링이에요. 자, 절연 전선을 서로 접속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절연 접속을